그날 저는 회사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더군요. 제 머리 위로는 먹다 남은 된장찌개 국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식어 빠진 국물이 눈을 타고 입술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요. 수백 명의 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낄낄거리며 이 굴욕적인 장면을 찍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저 멀리서 이 모든 걸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단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 이 그룹의 회장님이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신분을 숨기고 영양사로 일하며 며느리로서 인정받으려 발버둥 쳤던 제 노력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바닥에 엎드린 제 앞으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한마디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며느리다. 인사해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회장님이 쏟아진 국물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갑질 부장에게 날린 통쾌한 한 방울이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하게 무릎 꿇고 눈물 삼킨 적 있으신가요? 그 답답한 속, 오늘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사이다를 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그 기막힌 반전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날은 2024년 11월 어느 추운 월요일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지하 1층 구내식당. 제가 영양사로 일한 지 딱 3년째 되던 해였지요. 3년 동안 별일을 다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파고들었어요. 11월 추위가 바닥까지 스며든 모양이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꽉 쥐었지요. 참아야 했어요. 참으면 됐습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사과하면 이 시간도 지나갈 테니까요. 야, 고개 들어. 내 눈 똑바로 봐. 강태수 부장이 식판 끝으로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턱에 닿았어요.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부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8, 총무부 부장. 구내식당뿐 아니라 회사 내 복지시설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 같은 계약직 영양사에게는 절대 권력이나 다름없었지요. 너 같은 게 감히 영양사라고? 이 밥이 사람 먹을 밥 같아? 부장이 식판을 흔들었습니다. 국물이 튀어 제 얼굴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지요. 움직이면 더 화를 낼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지요. 사실 오늘 식단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부장이 트집을 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난주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뭔가 저를 몰아세우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 알아? 응?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입만 열면 끝나는 일이었거든요. 저 회장님 며느리예요.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러면 부장이 얼어붙을 거예요. 사과를 하겠지요. 무릎 꿇는 건 오히려 저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건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정한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오로지 제 실력으로만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이봐요,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말자 조리사였어요. 58살, 이 식당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지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영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죠. 말자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화가 난 동시에 눈물이 난 거였지요. 닥쳐. 너는 가만히 있어. 부장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말자 언니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 진짜. 오늘 기분 더러워 죽겠네. 너 때문에. 부장이 다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너가 무슨 뒷돈이나 받아쳐먹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냐? 아니면 누구 줄이라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뒷돈이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지요. 저는 정정당당하게 입사시험을 받고 면접을 통과했어요. 실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뒷돈이라니요? 아닙니다. 저는 정당하게 웃기고 있네.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같은 것들이 회사 분위기 다 망쳐. 알아?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지요. 누군가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 아마 임원급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죽인 거겠지요. 야, 고개 들어. 부장이 제 턱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저 멀리 식당 입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오명자 회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지요.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는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왜 하필 지금 제가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가장 보이기 싫은 분이 보고 계셨습니다. 무릎 꿇고 굴욕당하고 한없이 초라한 이 모습을 말이지요. 회장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역시 그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오늘 확인했어.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가셨지요. 뒤에서 김비서실장이 따라 나갔어요. 부장은 회장님이 나간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계속 저를 깔보며 말을 이어갔거든요. 오늘부터 너 식단표 다시 짜. 일주일치 전부. 내가 검토해서 통과 안 시키면 다시 해. 알았어? 네. 크게 대답해. 네. 제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서러웠지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우는 건 더 큰 굴욕이 될 테니까요. 부장이 식판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치워. 너 손으로. 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얼마나 오래 꿇고 있었는지 감각이 없었지요. 휴지를 가지러 가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말자 언니가 달려와 제 팔을 붙들었어요. 아이고, 영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부장은 휘파람을 불며 식당을 나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을 닦고 식판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3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년하고도 한 달 전이었지요. 제가 오민준 전무와 결혼식을 올리던 그날로 말입니다. 그날의 일은 사실 오늘 이 구료까지도 모두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제 선택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신분을 숨기고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회장님이 본 제 모습은 앞으로 제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게 3년 전 그 결혼식 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21년 10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제 결혼식 날이었지요. 보통 신부들이 꿈꾸는 그런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도 수백 명의 하객도 라이브 밴드도 없었어요. 그저 작은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양가 부모님과 형제단 6명만이 모인 조촐한 식사였지요.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했습니다. 흰색 원피스 한 벌이 전부였어요.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10만 원짜리 원피스였지요. 그나마 제일 깔끔해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 부케도 없었고 메이크업도 집에서 스스로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민준 씨를요. 재벌 아들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원에 계실 때 저는 혼자였거든요. 그때 민준 씨가 옆에 있어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제 곁을 지켜줬지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오명자 회장이었습니다. 순영아,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레스토랑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지요. 오늘 우리 결혼한 거야. 믿기지 않지? 네, 믿기지 않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결혼식이 맞나 싶었거든요. 테이블 하나에 6명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축하 인사도 건배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포크와 나이프 소리만 들렸지요. 회장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사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영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결혼식이잖아요. 밥이나 먹어라.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단 5글자. 그게 전부였어요.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지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민준 씨를 더 난처하게 만들 테니까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는 회장님도 쟤를 인정해 주시겠지요. 제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 며느리가 되면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눈가를 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화장이 번진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서 눈밑을 닦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화장실에서 단둘이 마주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제 옆으로 지나가 세면대 앞에 서셨어요. 손을 씻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지요. 박순영.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순영아도 아닌 성과 이름을 다 붙여서 말이에요. 네, 어머니. 민준이 엄마로서 한마디만 하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아들 돈 보고 온 거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그전까진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보고 왔다고요? 저는 민준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때문이라고요? 어머니, 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더 이상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화장실을 나가셨지요.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증명해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지요. 일을 해야겠다고. 민준 씨 돈에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고요. 그래야 회장님이 제 진심을 믿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일을 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성그룹 본사 구내식당. 바로 회장님 회사였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거기서 일하면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서 제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었지요. 민준 씨는 반대했습니다. 순영아,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도 시간 지나면 마음 풀리실 거야. 아니에요. 저 일하고 싶어요. 제가 누구 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 맘대로 할게요. 오빠는 모르는 척 해줘요. 결국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성그룹 구내식당 영양사로 입사 지원을 했어요. 이력서에는 결혼 여부를 미혼으로 적었습니다. 성도 본명 그대로 박순영이 아니라 어머니 성을 따서 가명을 썼지요.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묵묵히 일했지요. 그 증명을 위해 저는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기로요. 한성그룹 본사 구내식당 영양사로 입사하기까지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면접이었어요. 인사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박순영 씨 혹시 오 회장님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싶었지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좀 특이해서요. 사실 그건 회장님이 미리 손을 쓰신 거였습니다. 면접 보기 전날 밤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내 며느리라는 거 알려지면 넌 평생 의심받아. 그러니까 철저히 숨겨. 알았지? 네, 어머니. 어머니 아니야. 회장이야.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걱정이 섞인 것 같기도 했어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조금이라도 제 안전을 생각해 주신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합격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면접을 통과했어요. 실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지요. 첫 출근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민준 씨가 여보, 나라도 데려다 줄게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가야 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직원으로 가는 거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본사까지 갔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건물 꼭대기층에 회장님 집무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구내식당으로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는 박순영입니다. 식당 주방에 들어가 인사를 했어요. 조리사 3명이 고개를 들었지요. 그중 한 분이 앞치마를 벗으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 영양사님이구나. 이말자라고 해요. 반가워요. 58살 이말자 조리사였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그분이 제 손을 잡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어머, 영양사님 손이 왜 이렇게 곱지? 고생 안 해본 손인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설거지도 빨래도 별로 안 해봤거든요. 민준 씨가 다 해줬으니까요. 손이 고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부터 하면 되죠, 뭐. 웃으며 그렇게 답했어요. 말자 언니가 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 정신이야. 일 배우러 왔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6시면 식자재가 들어왔어요. 저는 냉장 창고에서 하나하나 검수했지요. 양파가 몇 박스, 감자가 몇 자루, 고기는 몇 킬로. 영수증을 대조하며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한 개라도 빠지거나 잘못 들어오면 그날 식단이 꼬이니까요. 창고 안은 정말 추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지요. 손가락 끝이 얼얼했지만 장갑을 끼면 물건을 제대로 만질 수 없어서 맨손으로 일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도 이렇게 추웠을까요?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지요. 사람 마음을 여는 건 결국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구내식당을 택했냐고요? 그건 제 나름의 계산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도 결국 사람이시잖아요. 밥을 드시는 사람이고요. 언젠가 제가 만든 밥을 드시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제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어리석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첫 출근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았어?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쑤셨고 손은 동상 걸린 것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민준 씨가 걱정할 테니까요. 회사 그만둬. 왜 굳이 그렇게까지?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어머니한테 증명해야죠. 제가 돈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 그래도 저 할 수 있어요. 믿어줘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어요. 세상에서 저를 지켜줄 유일한 사람의 품이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갈 줄 알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식자재를 검수하고 식단표를 짜고 퇴근해서 민준 씨 품에 안기는 그런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지요. 말자 언니는 점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다른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우리 영양사님 덕분에 식단이 좋아졌다는 칭찬도 들었어요. 작은 보람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3년 차 되던 해 한성그룹 총무부에 새로운 부장이 부임했어요. 강태수라는 사람이었지요. 48, 구내식당을 포함한 복지시설 전체를 관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고부터 제 평화로운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식자재 검수를 마치고 오늘 점심 메뉴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말자 언니와 함께 감자를 까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양사님, 오늘 총무부세 부장님 오신다면서요? 네. 부장님이 바뀐다고요? 몰랐어요? 어제 공지 떴던데. 강태수 부장이라고 우리 식당 관리도 맡으신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관리부장이 바뀌는 건 저한테 큰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전임 부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식자재 선정이나 예산 집행 같은 것도 제 재량에 맡겨주셨지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시 처음부터 신뢰를 쌓아야 했습니다. 좋은 분이시면 좋을 텐데 막연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지요. 검은색 정장에 번쩍이는 금시계를 차고 머리엔 기름을 잔뜩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오만한 느낌이 물씬 풍기더군요. 여기 영양사 누구야?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털며 나갔어요. 저입니다. 영양사 박순영입니다. 아, 박순영? 오케이. 나 강태수 부장이야. 오늘부터 여기 관리 맡았어. 악수를 청하더군요. 저는 손을 내밀었지만 부장은 제 손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일을 얼마나 안 하길래.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제 손은 3년 동안 매일 식자재를 만지고 설거지를 해서 거칠어진 손이었거든요. 오히려 일을 많이 한 증거였지요. 하지만 부장은 그걸 비꼬는 투로 말한 겁니다. 식당 한번 둘러볼게. 부장은 주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냉장고도 열어보고 식자재 창고도 들어갔다 나왔지요. 그러더니 제 책상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난달 식자재 구매 내역서였어요. 여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저희는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해서 말을 끊었어요. 부장이 손을 들어 제지하더군요. 유기농? 회사 밥에? 그거 빼돌리는 거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빼돌린다고요? 저는 한 푼도 빼돌린 적 없는데 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지요. 아닙니다, 부장님. 저희는 정당하게. 정당하게? 그럼 증거 있어? 네, 여기 영수증과 식단표가 다 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3년치 영수증과 식단표, 식자재 검수 일지까지 전부 정리해둔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장은 파일을 대충 넘겨보더니 휙 던져버렸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딴 거 누가 안 봐. 다음 달부터 식자재 납품업체 받고 내가 아는 대로. 하지만 부장님, 지금 업체는 품질이. 품질?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부장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영양사 주제에 뭘 알아? 영양사 주제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영양사였어요. 식단과 식자재를 관리하는 게 제 일이었지요. 그런데 주제에 뭘 아냐니요. 부장님, 그 업체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위생 점수가. 닥쳐.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방에 있던 말자 언니와 다른 조리사들이 깜짝 놀라 이쪽을 바라봤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업체 받고 내가 명함 줄 테니까 거기로 주문해. 알았어?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부장이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섬뜩했거든요. 부장은 명함을 탁 던지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말자 언니가 달려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양사님, 괜찮아요? 네, 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저 업체 제가 조사해 봤어요. 부장이 말한 그 식자재 업체를 예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저렴해서 검토했었는데 위생 점수가 최하위였어요. 식중독 사고도 여러 번 났던 곳이었지요. 그래서 절대 쓸 수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그 업체를 쓰라고 강요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리베이트였습니다. 그 업체는 위생은 엉망이지만 뒷돈은 많이 주기로 유명했거든요. 부장이 그걸 노리는 거였지요. 제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부장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계약직 영양사는 한순간에 잘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양심을 저버릴 순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먹는 밥이에요. 제가 만든 밥을 믿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나쁜 식자재로 만든 밥을 먹일 순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한테 말했어요. 오빠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새로운 부장님이 이상한 업체 쓰라고 해. 근데 그 업체 위생이 영 아니야.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거부해. 내 양심대로 해. 하지만 잘릴 수도. 잘리면 어때? 다시 취직하면 되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민준 씨의 말이 힘이 됐어요. 그래,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거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됐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강 부장의 표적이 된 건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강 부장은 매일같이 식당에 나타났어요. 점심시간마다 식판을 들고 와서는 트집을 잡았지요. 야, 이국자. 누가 이렇게 짜게 끓이래? 죄송합니다, 부장님. 바로 다시. 됐어. 이미 먹었잖아. 내 건강은 생각도 안 해? 다음 날엔 또 다른 트집이었어요.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 양도 줄이고 질도 낮추고 대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야? 부장님, 저희는 정해진 분량대로. 정해진 분량? 누가 정한 건데? 너야? 매일이 그랬습니다. 국이 짜다, 반찬이 적다, 고기가 질기다, 밥이 설익었다.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저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요. 죄송합니다. 그 말만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부장이 식판을 들고 주방 앞까지 왔어요. 직원들이 줄지어 밥을 받고 있는데 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영양사, 나와봐.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나갔지요. 네, 부장님. 이게 뭐야? 이게 사람 먹을 밥이야? 식판을 들어보이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지요.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음식 질도 형편없고 대체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야? 부장님, 저희는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야, 너 뒷돈 받지?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뒷돈이라는 단어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예산 많이 쓸 리가 없잖아. 솔직히 말해봐. 식자재 업체한테 얼마 받았어?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단 한 푼도.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부장이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증거 같은 건 없었지요. 제가 한 푼도 받은 적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장은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자 언니였습니다. 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오셨지요. 우리 영양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말자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셔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억울해서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닥쳐. 한통 속이지 뭐. 부장이 손을 휘둘렀어요. 말자 언니가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다들 들었지? 여기 영양사, 뒷돈 받아먹는다. 조심들 해. 부장은 식판을 탁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진짜 뒷돈 받았나? 그러게 예산이 좀 많이 나간다 했잖아. 하긴 요즘 세상에 깨끗한 사람이 어딨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지요. 3년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지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흑, 흑.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민준 씨는 회사 그만두라고 할 거야. 그러면 저는 영원히 증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회장님께 보여드릴 수 없어요. 민준 씨한테 말하면 회장님 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생각하시겠죠. 거봐, 결국 손 벌리잖아. 결국 내 아들한테 의지하려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혼자 힘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박순영, 울지 마.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눈물을 닦고 물로 얼굴을 다시 씻었습니다. 붉어진 눈을 감추려고 찬물로 여러 번 적셨어요.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온 모양이었지요.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울음을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조리사였지요. 그 직원이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영양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눈에 뭐 들어가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얼른 얼굴을 씻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은 직원들로 북적였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나르고 있었지요. 강 부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이 밥 좀 봐. 이게 밥이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누군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오명자 회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은
평소 임원 전용 식당만 이용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본사 지하 구내식당 같은 곳엔 오실 일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회장님, 직접 오실 필요까지야.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직원들 밥맛이나 보자고 했잖아. 내가 월급 주는 사람들이 뭘 먹는지 알아야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강 부장은 회장님이 오신 줄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계속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거든요. 예산 보고서 다시 내. 내일 아침까지. 네, 부장님. 크게 대답해. 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부장이 식판을 탁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그때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나 봅니다.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회장님. 계속하게.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나갔지요. 회장님은 식당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멀찍이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뭔가 속삭이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회장님이 그날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리셨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민준 씨한테 들었어요. 저 부장 뭐 하는 놈이야? 강태수 부장입니다. 총무부에서 알아봐. 경력, 평판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영양사 박순영이라고 했지? 그 사람도 뒷조사해.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사흘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그 보고서를 읽으셨대요. 민준 씨가 나중에 말해줬지요. 그날 회장님이 어떤 표정이었는지를요. 영양사 박순영, 32세, 한성그룹 본사 구내식당 근무 3년 차. 회장님이 보고서를 넘기셨습니다. 식자재 예산 집행 내역, 모두 투명하게 처리, 영수증 보관 철저, 위생검사 최우수 등급 3년 연속 유지.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인 재산 없음, 급여월 280만 원, 통장 잔고 350만 원, 대출 없음, 신용카드 사용 내역 최소한. 회장님의 미간이 찌푸려졌다고 합니다. 저 애가 우리 민준이 돈 보고 온 게 아니라고? 회장님은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았어. 민준이한테 손 한 번 안 벌렸고, 그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지. 회장님은 보고서를 덮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특이사항 식자재 납품업체 변경 요청 3회 거절. 강태수 부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거부. 사유 해당 업체 위생 불량.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수 부장과의 갈등, 지속적인 갑질 및 모욕 발언 다수. 박순영 영양사 항변 없이 묵묵히 감내 중. 보고서를 읽는 회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끝까지 읽은 회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영 영양사는 결백했어요. 단 한 푼도 뒷돈을 받은 적 없었고 오히려 회사 예산을 아끼면서도 품질 좋은 식자재를 쓰고 있었지요. 리베이트 제안을 여러 번 거절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보고서를 읽으며 한동안 말이 없으셨대요. 민준 씨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창밖만 보고 계시더라고. 뭘 생각하시는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냥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으시더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고 저는 주방에서 국을 떠서 배식대에 올리고 있었지요. 강 부장은 요즘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이 식당에 오신 후로 갑자기 말이 없어졌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드니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비서실장 없이 혼자 오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오신 거예요. 왜일까요? 회장님은 조용히 배식대로 다가오셨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서셨지요. 마치 평범한 직원처럼요.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냥 밥 먹으러 왔어. 신경 쓰지 마.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어요. 뭔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했지요. 네네. 뭐 드시겠어요? 오늘 메뉴 뭔데?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이에요. 그럼 된장찌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을 떠서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로 가셨어요. 구석자리에 혼자 앉으셨지요. 제 눈은 자꾸 회장님 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드실까? 맛이 있으실까? 혹시 짜다고 하시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어머니가 왜 여기 오신 거죠? 속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절 감시하시는 건가? 아니면 혹시? 답은 알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마음을 읽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요. 배식을 하면서도 회장님 쪽을 계속 신경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회장님도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전체를 관찰하시는 눈빛이었어요. 한 직원이 음식을 많이 남기고 나가려 하는데 제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입맛 없으세요? 아, 네. 요즘 소화가 안 돼서요. 그러시구나. 다음엔 소화 잘 되는 메뉴 넣을게요. 무 많이 넣은 국이나 채소 위주로요. 아, 감사합니다. 직원이 고마워하며 나갔어요. 저는 남은 음식을 치우며 메뉴판에 메모를 했지요. 소화 잘 되는 메뉴 추가. 그 모습을 회장님이 보고 계셨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이 영양사님, 오늘 제육볶음 정말 맛있어요. 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자 저는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만들게요. 라고 답했어요. 말자 언니가 국소 뚜껑을 열다가 손을 댈 뻔하자 제가 얼른 달려가 언니 조심해요. 제가 할게요라며 대신 뚜껑을 열어드렸지요. 그 모든 모습을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빈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오셨지요. 그릇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이 제가 만든 밥을 다 드신 거였지요. 회장님이 제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맛있네. 너무 작은 소리라 제대로 들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그대로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말자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지요. 영양사님,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언니.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요. 그날 밤 민준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구내식당 가셨다며? 응, 밥 먹으러 오셨어. 어떻게 하셨어? 다 드셨어. 깨끗하게.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 그럴까?
응, 느껴져. 어머니가 변하고 계셔. 과연 그럴까요? 정말 회장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날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방문은 그 후로도 계속됐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식당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그날 말입니다. 한 달 동안 회장님이 매일 식당에 오셨어요. 그 사이 강 부장은 조용했지요. 하지만 완전히 물러선 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은 회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신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은 평소처럼 북적였고 저는 배식대에서 국을 나눠주고 있었지요. 그때 강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부장의 얼굴이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뭔가 결심한 듯한 사나운 눈빛이었습니다. 부장은 식판을 들고 제 앞으로 왔어요. 다른 직원들을 제치고 바로 제 앞에 섰지요. 야, 박순영. 큰 소리였습니다.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내가 업체 바꾸라고 몇 번을 말해. 부장님, 그 업체는 위생 기준이. 닥쳐. 부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이 튀었어요.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지요. 무릎 꿇어. 네, 무릎 꿇으라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부장님, 제가 잘못한 게 10초 준다. 부장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지요. 어떡하지? 어떻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부장이 식판을 들어 올렸어요. 저를 내려치려는 동작이었지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식당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이를 악물었어요. 고개 숙여.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숙여.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목이 아팠습니다. 등이 굽어지는 게 느껴졌지요. 부장이 식판을 제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된장찌개가 담긴 식판이었어요. 영양사님, 말자 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다른 조리사들도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부장의 기세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식판이 기울었어요. 국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미지근한 된장찌개의 국물이 제 머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어요. 이마를 타고 뺨을 타고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3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우는 건 정말 끝장이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증명하고 싶었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돈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 진심으로 이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게 됐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봐주겠어요. 무릎 꿇고 국물 뒤집어 쓰고 한없이 초라한 이 모습을 말이지요. 핸드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누군가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갈 거예요. 재벌 회사 갑질, 무릎 꿇는 영양사 같은 제목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회장님이 보시겠지요. 제 이 꼴을 말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증명하지 못했어요. 강 부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만족스러운 듯한 비웃음이었지요. 이게 내 주제야. 알겠어? 대답해.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소리를 냈지요. 부장이 식판을 바닥에 내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멈춰.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멈췄지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국물이 눈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명자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강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식판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지요. 쨍그랑. 회장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걸어오시는 소리였지요. 아, 회장님, 이건 그냥 직원 교육 차원에서. 부장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육?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런 게 교육이야? 발소리가 멈췄어요. 제 바로 앞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게 느껴졌지요.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이 무릎을 굽히셨어요. 제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60이 넘으신 회장님이 식당 바닥에 무릎을 굽히신 거예요. 얼굴 들어봐.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들어본 회장님 목소리 중 가장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회장님의 얼굴이 보였지요. 그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작게 불렀어요. 그러자 회장님이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하얀 실크 손수건이었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을, 목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셨지요. 회장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떨리셨는지 손수건을 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회장님이 작게 속삭이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어머니. 그래, 나야. 너희 어머니.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지만 회장님이 꽉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강 부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강 부장. 예, 회장님. 부장이 얼어붙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지금 내가 무릎 꿇린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예. 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지요. 내 며느리야.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며느리. 그 단어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사람도, 식판을 든 사람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라고. 3년입니다. 3년 동안 기다렸던 한마디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길, 제가 이 집안 식구가 되길 바랐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며느리요? 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설마 오 전무님이랑? 그래, 내 아들 민준이 아내야.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신분을 숨기고 여기서 일했어. 나한테 증명하고 싶었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부장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지요. 그런데 내가 그 며느리한테 뭘 한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릎 꿇렸어. 국물 뒤집어 씌웠어. 뒷돈 받았다고 모욕했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몰랐다고?
회장님이 한 발짝 다가가셨어요. 회장 며느리면 대우해주고 평직원이면 짓밟아도 되는 거야? 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직원한테 한 짓거리 다 알아. 뒷돈 받은 것도 알고. 부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보고서 다 받았어. 내가 납품업체한테 얼마 받았는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전부 다. 회장님, 그건 당장 나가. 오늘로 해고야. 회장님,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 부를 거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어. 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가. 회장님의 한마디에 부장이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갔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식당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지요. 순영아, 내 어머니,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그 말에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회장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내 어머니.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지요. 그제야 식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말자 언니가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다른 조리사들도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회장님 품에 안겨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냈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강 부장이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식당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였지요. 조금 전까지 저를 무릎 꿇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부장이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부장을 내려다보셨어요. 김 실장.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준비한 거 틀어.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리모컨을 꺼냈어요. 그러자 식당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평소엔 식단표를 보여주는 스크린이었지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문서였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서였지요. 이게 뭔데?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직원들이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계좌 주인의 이름이 보였어요. 강태수? 그리고 입금 내역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지요. 납품업체 이름으로 된 입금들이었습니다. 월 500만 원씩? 이게 뭐지? 리베이트 아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이 눌러졌지요. 여보세요, 강 부장입니다.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녹음된 목소리였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지요. 아, 예. 이번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계약 연장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부장님. 약속한 금액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입금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지요.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한성그룹 내부 기밀 문서 유출 내역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경쟁사 이름이 보였어요. 그리고 유출된 문서 목록들이 나타났지요. 신제품 개발 계획서, 마케팅 전략, 재무제표, 회사의 핵심 기밀들이었습니다. 이건 산업 스파이잖아.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강 부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에요. 부장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화면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넌 내 며느리한테 뒷돈 받냐고 했지? 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지요. 진짜 뒷돈 받은 건 내 놈이야.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년 동안 납품업체한테 월 500만 원씩 받아먹었어. 총 1억 8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경쟁사한테 우리 회사 기밀까지 팔아먹었지. 아닙니다. 회장님, 증거가 다 있는데 뭘 부정해? 회장님이 비서실장을 보셨어요. 김 실장, 경찰 불러. 이미 와 있습니다, 회장님. 그 순간 식당 입구가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었지요. 한 명은 수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예.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산업기밀보호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부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부장이 울부짖었어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지요. 제발,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등을 돌린 채 서 계셨어요. 부장이 식당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지요. 그때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게로 다가오셨지요. 제 앞에 서셨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지요. 순영아.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박순영도 아니고 영양사도 아닌 순영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제 귓가엔 오직 회장님의 목소리만 들렸지요. 순영아. 그 2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따뜻하게, 뜨겁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것, 며느리로, 딸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가 다 알아. 회장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진심인지, 우리 민준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뒷조사했어. 내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다 봤어.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으로만 살고 민준이한테 손 한 번 안 벌렸지.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강태수한테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았어. 왜? 나한테 증명하고 싶어서.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걸 보여주려고. 어머니. 겨우 소리를 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잘못했다, 순영아. 어머니가 널 너무 힘들게 했어. 회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식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지요.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말자 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저는 회장님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지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네, 어머니. 앞으로는 여기서 일 안 해도 돼. 넌 우리 집 며느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제가 선택한 곳이니까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다가 피식 웃으셨지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는 어머니가 널 믿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회장님 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때도 어색했지만 지금은 더 어색했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은 주방으로 가셨어요. 뭔가 꺼내시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저으셨습니다. 앉아 있어. 3년 동안 남밥 해줬으니 오늘은 내가 해줄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위해 밥을 해주신다니요. 얼마 후 회장님이 밥상을 들고 오셨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제 눈에는 세상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져 보였습니다. 많이 없다. 그냥 있는 걸로 대충. 아니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밥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수저를 드셨어요. 저도 따라서 들었지요. 하지만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떨려서요. 먹어.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저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모른 척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요. 내가 힘든 거 알면서도, 강태수한테 당하는 거 보고서 받으면서도, 어머니, 김 실장이 매달 보고서 올렸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겪는지 다 알았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참았어? 말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잖아. 저는 목이 메었어요. 말을 잇기가 힘들었지요. 어머니한테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진심으로 이 집안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거 알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의심하실 만했어요. 저도 어머니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회장님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내가 틀렸어. 넌 내 며느리 자격이 있어. 아니, 자격보다 훨씬 넘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서, 그것만 듣고 싶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흐느낌이 터져 나왔거든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요. 회장님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셨지요. 알아. 이제야 알겠어. 회장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하다, 순영아. 그리고 고맙다, 어머니. 3년 동안 내가 보여준 게 진심이라는 거 이제 믿어.
아니,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울었습니다. 밥은 식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어머니, 순영이. 민준 씨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계셨지요. 괜찮다. 좋아서 우는 거야. 민준 씨가 저를 보았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랑 화해했어요. 민준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우리 둘을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내가 늦었지, 뭘.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지요. 식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셋이 함께요. 식은 밥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순영아, 사실 내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어머니. 구내식당 총괄 책임자 자리. 영양사가 아니라 관리자로. 어떠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총괄 책임자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자격은 충분해. 3년 동안 내가 한 일 다 봤어. 넌 그럴 만한 사람이야.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어.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생각해봐. 급할 건 없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후 어머니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앉아라. 회장님이 의자를 권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어제 말한 총괄 책임자 건 생각해봤니? 네, 어머니. 생각해봤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그보다 더 좋은 제안이 있어. 네. 이제 식당은 그만하고 경영 쪽으로 와라. 민준이랑 나를 도와서 회사 같이 꾸려가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영이요? 저한테요? 내가 3년 동안 보여준 성실함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일하는 거야. 회장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영, 나쁘지 않았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요. 어머니와 민준 씨를 도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회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 이제 숨길 필요 없잖아. 당당하게 회장 며느리로 일할 수 있는데. 어머니, 저는 구내식당이 좋아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야 일을 잘하잖아요. 저는 우리 직원들 건강 챙기는 게 좋아요. 매일 어떤 메뉴 할까 고민하고 식자재 고르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는 게요. 회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경영보다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한 자리니까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그래, 내 맘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우리 집 밥도 내가 해. 회장님이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활짝 웃었지요. 네, 어머니. 매일 해드릴게요. 다시 구내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쉬었던 터라 식당이 그리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했지요. 예전처럼요. 영양사님,
말자 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영양사님 오셨네. 며칠 안 보니까 엄청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언니. 우리는 알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은 여느 때처럼 북적였어요. 저는 배식대에 서서 밥을 퍼주고 있었지요. 영양사님, 오늘 메뉴 뭐예요? 삼겹살 김치찌개랑 고등어 구이예요. 우와, 맛있겠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식판을 받아갔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요. 그때 식당 입구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요. 하지만 회장님이 손을 흔드셨어요. 앉아요, 밥 먹어요. 신경 쓰지 말고. 회장님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요. 제 앞에 오셨을 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나도 밥 줘. 며느리. 그 단어가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밥을 퍼드렸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 회장님이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밥을 드셨지요. 저는 배식을 하며 회장님을 힐끔힐끔 봤어요. 직원들 사이에 앉아 밥을 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저는 영양사예요. 회장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식당을 지키는 영양사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밥을 다 드시고 일어나셨어요. 빈 식판을 들고 반납대로 오셨지요. 제 옆을 지나가시며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맛있었어. 내일도 와도 돼? 매일 오세요, 어머니. 회장님이 웃으시며 나가셨습니다. 말자 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영양사님, 회장님이 매일 오시네? 네, 언니. 우리 밥이 맛있으니까요. 그러게요. 우리 밥 진짜 맛있긴 하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후로 회장님은 매일 구내식당에 오십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줄을 서시고 밥을 받아 드시지요. 직원들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시어머니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회장님이 왜 매일 오시는지를요. 밥이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보고 싶으셔서예요. 그리고 저도 매일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밥 한 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요.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